버림받고 빡쳐서 1등 해버린 치킨. 2000년도 초반에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하던 치킨 메뉴 중에 하나가 콜팝이었는데 이 콜팝을 처음 만든 치킨집 이름이 별하나 치킨이었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킨 브랜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 드라마거든요. 이걸 눈여겨보던 BBQ가 별하나 치킨을 인수하면서 별의 빅, 하나의 H, 치킨의 C를 합쳐 지금의 BHC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BBQ는 치킨 시장 절대 강자였죠. 황금 올리브 치킨으로 업계를 평정하고 있었고 BHC 인수는 그저 포트폴리오 확장 정도로만 여겨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업계에서는 그냥 브랜드 흡수 정도로만 봤고 치킨 시장 판도가 바뀔 일은 없다.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어요. 실제로 프랜차이즈 전문 미디어에서도 BBQ의 서브 브랜드로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근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 BBQ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채 비율이 무려 775%까지 치솟습니다. 외식업계에서 이 수치는 사실상 구조조정 신호탄이거든요.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이 정도면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결국 BBQ는 긴급 자금 확보를 위해 BHC를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매각가는 1,300억 원. 당시로서는 꽤 큰 금액이었지만 BBQ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당시 업계 분위기는 냉정했습니다. BBQ가 버린 브랜드면 성장선 끝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죠. 실제로 소비자 인지도도 BBQ에 비해 한참 낮았고 매장 수도 절반 수준이었어요.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도 BHC 부스는 한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BHC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한 가지 사실을 정확히 파악했거든요. 치킨 시장이 포화 상태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맛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요. 2014년 치킨 판도를 뒤흔든 메뉴가 등장합니다. 이름부터 묘하게 중독적인 메뉴 뿌링클. 치킨에 시즈닝을 뿌려 먹는 콘셉트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달콤 짭짤한 치즈 시즈닝과 소스 조합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처음 출시됐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 3개월 만에 매출이 전년 대비 40% 급증했어요. SNS에서 이거 한번 먹으면 다른 치킨 못 먹는다 라는 후기가 퍼지면서 입소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뿌링클 인증샷이 하루에 수천 장씩 올라왔고 유튜브에는 뿌링클 먹방 영상이 넘쳐났죠.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인기 댓글입니다. 뿌링클은 인정. 치킨계 혁명이다. 이거 먹고 나서 후라이드 돌아가려니까 맛이 심심해짐. 진짜 중독성 장난 아님 일주일에 3번 먹었음.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실제로 10대, 20대 여성 소비층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존 치킨 시장의 남성 중심 소비 구조까지 바꿔버립니다. 치킨은 원래 맥주 안주로 주로 소비됐잖아요. 그런데 뿌링클은 달콤한 맛 때문에 여성들이 혼자서도 친구들끼리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된 겁니다. 시장조사 기관 데이터를 보면 뿌링클 출시 이후 BHC의 여성 고객 비율이 28%에서 47%로 급증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소비층을 창출한 거죠. 반면 BBQ는 여전히 황금 올리브 치킨 중심 전략을 유지하고 있었죠. 물론 황금 올리브는 지금도 명작이지만 소비자 트렌드는 새로운 경험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BBQ는 우리는 프리미엄 치킨으로 승부한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미 다양성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전. 매각 5년 만인 2016년 BHC 매출이 BBQ를 넘어섭니다. 업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프랜차이즈 전문지 인터뷰에서 한 관계자는 치킨 시장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역전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BHC 매출은 5,200억 원으로 BBQ의 4,900억 원을 처음으로 추월했거든요.
이때부터 두 브랜드는 완전한 라이벌 구도로 돌입합니다. 광고 경쟁, 신메뉴 경쟁, 가맹점 확보 경쟁까지 전면전이 시작됐죠. TV 광고만 봐도 확연히 다른 전략이 보였어요. BBQ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BHC는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 치킨 브랜드 경쟁은 단순한 음식 경쟁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 경쟁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소비자들은 더 이상 어느 치킨이 맛있냐만 보지 않습니다. 어느 치킨이 재미있냐? 어느 브랜드가 감성을 건드리냐? 어느 브랜드가 나를 이해하냐? 이런 기준이 중요해진 거죠. BHC는 이 변화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단순히 치킨을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파는 브랜드로 포지셔닝한 거예요. 매장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바꾸고 SNS 마케팅에도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전 포인트. 이 경쟁 구도 속에서 교촌치킨까지 밀려나며 시장 1위 경쟁이 사실상 BHC와 BBQ 양강체제로 굳어집니다. 교촌은 한때 치킨 시장 1위였어요. 간장치킨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2018년부터 매출이 정체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3위로 밀려났습니다. 업계에서는 보수적인 메뉴 전략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 자료에서도 BHC는 공격적인 메뉴 개발과 젊은 브랜드 이미지 전략 덕분에 2020 소비층 점유율에서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BHC의 2020 선호도는 무려 62%로 BBQ의 41%를 크게 앞서고 있어요. 반면 BBQ는 해외 진출과 프리미엄 전략으로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치킨 회사지만 완전히 다른 전쟁 방식을 택한 셈이죠. BBQ는 현재 전 세계 57개국에 진출해 있고, 특히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해외 반응이에요. 일본 야후 재팬의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관련 기사가 올라왔는데 댓글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한국 치킨 브랜드는 메뉴 개발 속도가 일본과 비교가 안 된다. 좋아요 12,000개를 받은 댓글입니다. 또 다른 베스트 댓글입니다. 한 나라에서 치킨으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게 놀랍다. 좋아요 10,000개 이상 반응이었어요. 다른 댓글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치킨이 아니라 문화산업 같다. 일본에 들어온 한국 치킨 브랜드들 보면 확실히 소스와 시즈닝 전략이 다르다. 교토에 BHC 생겼는데 줄 서서 먹어야 함. 일본인들이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은 원래 가라아게, 즉 튀김 요리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치킨의 다양성과 맛의 깊이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한국 치킨은 이미 K푸드 대표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며 아시아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특히 달콤 매콤한 시즈닝과 다양한 토핑 문화는 일본, 대만, 동남아에서 강력한 차별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치킨 브랜드의 해외 매장 수는 무려 3,400개를 넘어섰어요. 이 중 BHC와 BBQ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죠.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 치킨이 로컬 브랜드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만의 한 유명 먹방 유튜버는 한국 치킨의 가장 큰 장점은 끊임없는 변화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한국 치킨 브랜드들은 평균적으로 분기마다 신메뉴를 출시하거든요. 일본이나 미국 치킨 브랜드가 1년에 한두 개 신메뉴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한때 버려졌던 브랜드가 오히려 시장 1위로 올라서는 역전 스토리는 단순한 기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트렌드를 읽는 능력, 타깃 소비층 재정에 브랜드 경험 설계.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시장 판도가 뒤집힌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BHC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바로 소비자를 다시 정의했다는 겁니다. 치킨을 맥주 안주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완성된 식사이자 경험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성 고객을 공략했고 젊은 층의 감성을 건드렸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이를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시장에서 싸우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거죠. BHC는 치킨 시장 안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킨 시장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라소스 치킨, 로제 치킨, 마늘버터 치킨 그리고 지역 특화 메뉴까지 신메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건 치킨, 글루텐 프리 치킨까지 등장했어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거죠. BBQ는 2024년 초저칼로리 에어 프라이드 치킨을 출시했고 BHC는 식물성 단백질 기반 치킨을 테스트 중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지역 특화 전략이에요. 부산에서는 매운맛 강화 버전이 잘 팔리고 제주도에서는 감귤 소스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브랜드들이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역별로 세밀하게 마케팅하기 시작한 겁니다. 배달앱 데이터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서울에서는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치킨 주문이 급증하는데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이 주문되는 메뉴가 뿌링클이에요. 야식으로 단짠 조합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반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여전히 후라이드와 양념치킨이 강세를 보입니다. 지역마다 입맛이 다르고 브랜드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고 있어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황금 올리브파인가요? 뿌링클파인가요? 아니면 교촌 오리지널을 아직도 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하나, 뿌링클처럼 치킨 시장 판도를 뒤집을 다음 메뉴가 나온다면 어떤 맛일 것 같나요? 개인적으로는 한식 퓨전 치킨이 나올 것 같은데 된장 치킨이나 고추장 마요 치킨 같은 거요. 댓글로 여러분의 치킨 최애 메뉴와 최강 조합을 남겨보세요. 공감되는 의견에는 하트 바로 눌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치킨 브랜드 대표라면 다음에 어떤 신메뉴를 출시하고 싶으세요? 실현 가능성은 일단 제쳐두고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보세요.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에도 하트 꼭 눌러드릴게요. 재밌고 날카로운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 치킨이 일본에서 성공하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인들도 모르는 뒷이야기까지 싹 다 공개할 예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